역함수. 자, 우리가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대응 관계로서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뭘로 알아야 된다고? 식으로. 세 번째는 그래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 대응 관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역함수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자, 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민규하고 가연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y로 대응을 하는데 y가 누구로 대응하냐면 누구로 할까? 뭘로 할까? 자, 돈, 명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래, 권력.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이게 x에서 y로 함수죠. 민규는 뭘 선택할 거야? 오, 가연이는 돈? 이게 어떻게 벌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일단 돈만 많으면. 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역함수란 건 뭐냐면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니까. 이거를 우리는 원래 이제 지수라는 단어를 배우면 2의 마이너스 1승, 이걸 인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도 f의 인버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를 역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함수 성립하죠? 거꾸로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함수가 돼요? 안 돼요? 거꾸로가? 안 되죠? 거꾸로 안 되잖아. 왜? 명예라는 애는 대응할 놈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하나를 없애. 자, 권력을 없앴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민규가 그러면 나도 돈 이랬다고 칩시다. 돼? 안 돼요? 안 되죠? 거꾸로는. 그럼 민규는 가연이가 선택해서 돈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민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명예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하지. 그러면 지금 얘처럼 이러한 관계로 가는 함수가 무슨 함수야? 1대1 대응함수죠. 1대1 대응함수. 그래서 1대1 대응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그래서 존재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얘가 정의역이었고 얘가 공역이었는데 거꾸로 공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공역이 되는 이런 부분들로 바뀌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대응관계로 보는 역함수야. 됐습니까? 두 번째.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볼게요. 식으로. 자, 1대1 대응에 해당되는 놈은 2차 함수는 안 되겠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놈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1차 함수처럼 x, 2x-1 이런 함수여야 계속 증가하니까 1대1 대응이 되겠지? 이런 놈은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이야. 모든 범위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쌤이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모양도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고 했던 거야.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됐죠. 아까 정역과 공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x, y를 바꾸기만 하면 돼. x는 2y-1. 그럼 넘기면 x 플러스 1이 2y고 따라서 y로 쓰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얘가 얘의 역함수야. 되게 쉽죠? x, y를 바꾸기만 하면 된다. 바꾸면 된다. 단 원래의 조건에서 정의역이 어떤 범위에서만 된다라고 했다면 여기는 이 정의역이 뭐가 되겠어요? x가 예를 들어서 1보다 클 때만 된대. 그럼 여기도 반드시 답을 쓸 때 정의역을 적어줘야 돼. 오케이? 근데 선생님 이거 정의역을 어떻게 구해요? 자, 얘의 정의역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치자. 그럼 얘는 y가 뭐보다 크거나 같죠? 1보다 크거나 같죠? 1 집어넣었을 때 1 아니야. 그리고 증가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놈인데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놈인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1보다 크거나 여기만 존재하잖아. 여기는 없고. 맞습니까? 아 이런 씨. 맞아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나 때 y도 1보다 크나 다를 먼저 정해. 이걸 원래 함수에서. 그리고 이 y는 1보다 크나 다가 우리가 바꾼 역함수의 정의역이야. 이걸 적어놓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괜히 여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원래 함수에서 찾아라.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자, x하고 y가 서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 언제 배웠죠? x와 y가 바뀐다. 자, 어떤 점이 있어? 2,1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1,2가 된대. x, y가 서로 바뀐 거지. 그럼 어떤 거죠? 어떤 관계죠, 얘네들은? 그렇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따라서 기하학적 그래프로서는 어떤 놈이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야. 즉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역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즉 얘가 y는 fx면 얘는 y는 f의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알겠습니까? 아, 그래프로서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죠. 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떤 함수와 어떤 fx라는 함수와 얘의 역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괜히 원래 함수하고 얘의 역함수를 구해서 둘을 연립해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왜 그러냐? 어차피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와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은 y는 x에서 만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의 교점을 찾지 말고 얘와 y는 x와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런 얘기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아주 역함수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역함수를 구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구하는 방법이 더욱 좋은 방법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느냐? 자, 생각해 볼게. 1, 2, 3이라는 놈이 2, 3, 4에 대응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대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f의 1이 얼마죠? 3이죠. f의 2가 얼마죠? 2죠. f의 3은 4죠. 그러면 거꾸로 써볼게. f의 역함수 2가 얼마죠? 2죠. f의 역함수 3은 얼마죠? 1이죠. f의 역함수 4는 얼마죠? 3이죠. 그러면 얘와 얘를 잘 비교해봐. 3이라는 놈이 안으로 들어가면 1로 들어갔죠? 역함수가 생기면서 1이 밖으로 나오죠. 이해됩니까? 즉 f의 a가 b라고 했을 때 f의 역함수 b는 a가 된다는 얘기야. 들어가면 나오는데 역함수가 생긴다고. 그러면 거꾸로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집어넣으면 다시 나오면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걸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풀 거야. 두 번째, 그러면 역함수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 역함수의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f라는 함수하고 f라는 놈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 그렇지, 항등함수가 돼요. 즉 x 자신이 된단 말이야. x 자신. 원래는 너희들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집합부터 배웠어요. 그때는 집합 배우고 나서 명제 배운 다음에 항등원, 역원이라는 걸 먼저 배웠어요. 원래는. 근데 그 과정이 빠져버렸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항등원이 함수로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행렬에서는 항등 행렬이란 말은 없지만 단위 행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 근데 항등원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어떤 놈하고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만드는 놈. 그럼 곱하기로 따지면 1이겠죠, 항등원이. 그렇죠? 자기 자신의 a가 나오고. 그렇죠? 더하기로 따지면 항등원이 뭐겠습니까? 0이겠죠. 이런 것들을 항등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역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이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거. 그럼 곱셈 같은 경우는 뭐예요? 1이면 얘가 얼마야 돼? a분의 1이어야죠. 이게 역원이야. 오케이? 덧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여야 얘의 항등원이 0이 나오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뭐에서 합성함수에서 어떤 함수하고 합성을 했더니 뭐가 나오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게 항등원이었죠. 맞지? 그러면 어떤 함수하고 합성을 했는데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얘가 뭐냐? 역원. 그래서 역함수예요. 얘가 f의 인버스다. 됐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고요. 실제로 역함수와 원래함수를 하면은 x, 즉 y는 x라는 항등함수가 나와요.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f라는 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했어. 그리고 또 얘를 역함수를 하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왜? 1로 갔다가 또는 역함수로 갔다 1로 갔다가 개의 역함수니까 다시 자신한테 돌아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합성했는데 얘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거죠. 자, 쌤이 대응관계로 실제로 보여줄게요. g부터 한 거죠. 여기가 x, y, z라고 했을 때 g부터 하고 f 한 거죠. 이게. 그럼 얘가 거꾸로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f의 역함수를 먼저 한 다음에 g의 역함수를 해야죠. 맞습니까? 그럼 결과는 얘는 순서가 뭘로 바뀌어요? f의 역함수를 먼저 하고 뒤에 게 원래 먼저 한 거잖아. 그 다음에 g의 역함수를 해야 되죠. 즉 들어가면 순서가 바뀐다. 이해됩니까? 그럼 선생님 f, g, h에 대한 역함수는 마찬가지로 h의 역함수, g의 역함수, f의 역함수 이렇게 되겠네요. 거꾸로 이렇게 올 거니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3개짜리. 됐죠? 됐죠? 다음 마지막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성한 다음에 g를 했더니 h함수가 됐대. h함수가 됐대.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g함수를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f함수와 h함수만 알려줬어. 근데 얘네들이 얘와 얘만 알려줬어요. 근데 얘네들은 모두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랬을 때 우리는 g함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g함수가 뭔지 보니까 이렇게 대입하기도 힘들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요놈을 넘기면 돼요. 마치 넘어가면 곱하기가 넘어가면 역수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넘어가면 g는 f의 역함수 h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지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합성함수는 뭐가 안 됐죠? 교환법칙이 성립 안 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앞으로 넘어가야 돼. 이항하는 게. 그럼 원래는 이항이라는 게 원래는 등식의 성질에서 나온 거잖아. 사실 원래는 이렇게 된 거야. f하고 g가 있는데 h가 됐죠. 그러면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역함수를 이렇게 해준 거야. 똑같이. 변함없잖아. 그러면 얘가 뭐야? 항등함수니까 의미가 없죠? g는 이렇게. 선생님 말대로라면 fg가 h인데 f를 구하고 싶으면 g가 뒤로 가서 붙겠네요. 이렇게. 그래. 그런 얘기죠. 순서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역함수의 뜻 다 설명을 한 거였습니다. 모두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바이블 포인트만 한번 쭉 보면서 읽어 나갈게요. 자, 함수 fx가 x에서 y로 갈 때 1대1 대응일 때만. 야, 형광펜까지 쓴다 했네. 1대1 대응일 때. 그쵸? 이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요. 맞죠? 이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x에서 y로 함수라고 한다면 역함수란 것은 거꾸로 y에서 x로의 함수가 된다. 라는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 정의. 아주 중요해요. 이 방법이 뭐야? 이 방법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A가 나오면 B가 들어가고 역함수가 생긴다. 오케이? 핵심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면 미분 적분이 다 함수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했어요. 얘네들을 할 때 극함부터 해서 미분 적분 이런 걸 배울 건데 얘네들에서 우리를 계속 괴롭힐 놈 중에 하나가 합성함수와 역함수예요. 다른 거 극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우리를 항상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합성함수의 극한. 이것만 이해하면 대부분의 극한은 거의 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역함수 이런 것들.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 적분도 문과는 역함수의 미분을 안 하는데 그렇죠? 이과만 역함수의 미분하거든요. 역함수의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또 역함수가 나오면 괜히 이제 왠지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들이 들긴 하는데 자신 있는 친구들은 별로 그럴 게 없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나온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역함수의 역함수를 하면 자기 자신이다. 아까 얘기했죠? 1대1 대응일 때야. 자, F의 역함수와 F를 하면 또는 이렇게 합성한 거죠. 또는 F의 F 역함수를 하면 역함수와 원래함수는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F와 F의 역함수나 F의 역함수 F나 모두 뭘로 같아? 항등함수로 같다는 얘기야. 그렇죠? X, Y 이런 식으로 Y니까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F와 G가 항등함수이면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의 관계라는 얘기죠. 얘도 X라는 얘기는 항등함수라는 얘기지? 역함수의 관계가 된다. 오케이? 가로의 역함수가 씌우면 들어가는데 순서가 바뀐다. 들어가는데 순서가 바뀐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3개짜리도 마찬가지다. 알겠죠? 3개짜리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아까 x와 y를 바꾸면 되고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x와 y를 바꾸면 되고 정의역이 나와 있다면 반드시 정의역을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맞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와 y를 서로 바꾸면 끝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정의역을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된다. 그래프는 뭐와 뭐의 관계? y는 x라는 놈에 대하여 대칭 관계가 된다. 됐죠? 자, 그러면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fx가 이렇게 있어요. 얘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의 2를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하수는 잘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들은 얘를 역함수를 구하고 있다. 자, y는 2x-4 이렇게 해서 x와 y를 쌤이 바꾸면 된다고 했어. 넘어갔더니 x 플러스 4가 2y 따라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2. 이게 역함수구나.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얼마? 3이다.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은 하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더 쉬운 방법이냐? 자, 이게 f의 역함수 2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a를 구하는 거지. 그럼 a를 집어넣어. f의 a가 되고 2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2 나옵니까? 물어본 거야. 3 집어넣으면 답이지.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g와 g의 x를 집어넣으면 2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자, 얘 역함수죠. 이리로 넘겨버려. 얘로 넘겨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g의 x는 f의 2 맞습니까? 그럼 2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0이지. 맞죠? 그 다음 또 0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f의 0이 x다. 이런 얘기죠.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 답이 마이너스 4죠. 이렇게. 역함수 하나도 안 구했지? 그쵸? 역함수 하나도 안 구했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답은 아까 마이너스 4고 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알겠죠?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음. 이건 니네들이 해보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에서 A로의 함수래. 1, 2, 3, 4, 5가 있고 A에서 A로니까 여기도 1, 2, 3, 4, 5점. 근데 A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1이 어디에 대응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잖아. 아무런 말도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뭘 알고 있죠?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면 1이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하나 아니면 다르게 대응하나 어차피 얘네들이 거꾸로 대응하는 놈은 1, 2, 3, 4, 5겠죠. 얘네들을 따로따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합은 어차피 1, 2, 3, 4, 5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우리 수열 배웠잖아. 물론 다 더해도 좋지만 수열로 1부터 5까지 합은 5, 6,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얼마? 15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구다이 3번. 얘의 역함수를 이거라고 했을 때 구하라. 샤, 이렇게 된 놈을 역함수를 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치? 어? 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먼저 한 놈씩 넘깁시다. GGG. 노래 가사에도 있죠. 자, FE. 이런 얘기잖아. 맞죠? 그럼 2는 1로 들어가야 돼, 1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죠? 자, 2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4 플러스 4. 0이네요. 0. 또 넘겨. GG. 얼마? F에 0. 게임 포기할 때만 지치는 게 아니라, 그쵸? 0. 0 얼로 들어가야 돼? 1로 들어가야죠? 0 집어넣었더니 4. 또 넘겨. G의 X가 F의 4. 맞습니까? 맞죠? 그럼 4는 또 1로 가야죠? 마이너스 46 플러스 4, 2, 8. 얼마? 마이너스 8. 그러면 G의 X가 이제 마이너스 8이야.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거야. 들어가, 나와. F의 마이너스 8은 X.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마이너스 8 올로 들어가야 돼. 위에 걸로 들어가야죠? 마이너스 8 들어갔더니 8, 3, 24 플러스 4. 맞죠? 그래서 28. 왜 꼭 답을 이렇게 욕같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까?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잘 될 거야. 함수 별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워. 하지만 함수를 못하는 친구는 수학을 절대 정복할 수 없죠. 그렇죠? 함수, 방정식, 부등식이 안 되는 친구가 수학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지? 자, 이해해볼게요. 그래서 함수는 자기가 함수가 부족하다는 셈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딱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거나 다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함수는 그래프, 대응관계, 식 세 가지 관점에서만 이해를 하면 역함수 하나를 보거나 합성함수를 보더라도 세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하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는 풀리는데 어떤 문제는 안 풀리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자, 너무 복잡하지? 자, 우리 좀 간단하게 봅시다. F에 들어갔더니 바뀌고 이렇게 이거에 1을 구하라는 얘기죠. 했더니 엄마 이거 뭐야 이거? 홍당함수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야. 얘만 구하면 돼. 그러면 F1부터 넣어보면 되죠? 그쵸? 항상 요거부터 계산하고 이거니까. 그치?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 2. G의 역함수 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걸 A라고 쳐. 우리 역함수 구할 수 없잖아. 자존심 상하는데. 자, 들어가. G의 A가 2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2가 됩니까? 이런 얘기죠.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되죠? 답은 1이다. 얼마나 쉽니? 이해하면 쉽고 이해 못하면 다 또 이제 역함수 구하고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역함수 구해야 될 때가 있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뭐 해볼까? 둘 중에. 그래. 10-2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자, F와 G의 역함수 8, 2, 3. 맞습니까? 역함수 싫어. 3은 8.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G의 3 할 수 있잖아. 3 집어넣었더니 5야. F의 5가 8이다 라는 첫 번째 조건을 준 거야. 그럼 일단 5 집어넣으면 5A 플러스 B가 8이라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더 준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요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요놈은 전체로 묶기가 좀 뭐하네요. 그치? 그냥 해. F의 G의 역함수 4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럼 얘는 굳이 역함수 안 해도 된다고 했어. 그치? 어떻게 바꿔? 요를 A라고 하면 G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했지? 뭘 집어넣으면 4나? 2 집어넣으면 4 되지? 예, 2. 그러면 F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2 집어넣었더니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자, 빼면 없어져. 3A는 9, A는 3. A가 3이면 B는 5, 3, 15 플러스 B가 8이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7인가요? 그치? 다 구했네. A와 B의 합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됐죠? 다음 10-3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얘야, 얘. 얘, y는 x. 얘가 어떠한 그 잣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F의 역함수 C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F의 역함수 C가 얼마입니까? 그래, 몰라. X라고 잡아. 아이고, 왜 이렇게 적었어? 밖에 역함수인데, 그쵸? 그치? 그럼 휙휙 하면 F와 F에 뭘 집어넣어야 C냐 이거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어차피 F 두 개 있으니까 짜증나. 그러면 뭘 집어넣으면 C입니까? 저 F에다. F 함수는 여기 있고 뭘 집어넣으면 C가 되죠? C 여기 있으니까 여기죠, 여기. 근데 얘가 뭐냐면, 자, 얘를 보면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2야. 맞죠? Y는 X이기 때문에. 여기가 D면 여기가 D죠. 여기는 C, 여기는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D를 집어넣어야 C가 되지? 얘가 D야.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X를 구하는 겁니다. X. 그러면 FX가 D란 얘기죠. 뭘 집어넣어야 D가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어디 이 함수에다가. 그쵸? 뭘 집어넣어야 D가 되죠? 이 함수의 D가 여기니까 2 집어넣어야 D가 되는 거죠? 맞지? 따라서 X는 2다. 됐죠? 어떤 식으로 보는지. 지금 선생님이 역함수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하나도 식으로 안 바꿨어요. 그치? 식으로 바꾼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자, 다음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 이런 것은 역함수를 어쩔 수 없이 구해야죠. 그렇죠? 역함수를 어쩔 수 없이 구해야죠. x는 2y-1 넘기면 x 플러스 1은 2y 따라서 y는 2분의 x 플러스 1 끝. 치역도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원래 x제곱은 역함수가 존재 안 해. 안 하는 놈이야. 그래서 이런 조건을 준 거야.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생겼잖아. 단조 증가잖아. 그래서. 근데 괜히 깝치고 처음부터 역함수 구하려 하지 말고 뭐부터 구하라고 이렇게 나오면 치역부터 구하라고. 왜? 이게 나중에 정의역이 돼야 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그럼 얘가 이제 정의역. 나중에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바꿔. x는 y제곱. y는 뿔마 루트 x. 맞습니까? 자, 생각을 해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x는 돼? 안 돼? 안 되죠? 따라서 y는 루트 x다. 이렇게 답죠. 이게 정답이야. 이것까지 적어줘야 돼. 이거 안 적으면 감점. 아니면 아예 틀리게 할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답에 보면 이렇게 정의역을 적어줬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1-2번하고 11-3번 얘네 둘 다 볼 거예요.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얘와 얘를 각각 역함수를 차례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의 fx가 y인데 얘의 역함수를 차례대로 구하라고 했죠? 얼마 돼? a분의 y가 fx. y는 a의 fx인데 뭐부터 바꾸라고? xy부터 바꾸라고. x는 a의 fy. 맞습니까? 넘어가면 a분의 x가 fy. y 꼴로 고치고 싶어. y 꼴로 고치고 싶으면 y만 남기고 싶으면 여기다가 양변에 뭘 해줘야 돼? 뭘 해줘야 돼? f 역함수를 각각 씌워줘야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 따라서 f 역함수가 g라고 했으니까 g의 a분의 x. 이게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자, 얘 해볼게. f의 ax가 y야. x는 f의 ay. 맞습니까? 그러면 각각 뭐의 역함수를 씌워주면 g의 x는 ay. 이렇게 되죠? 따라서 y는 a분의 1 gx. 맞습니까?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지? 이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처음 배울 때는. 근데 이해는 되죠? 연습을 너희들이 충분히 해봐야 돼요. 다음 11-3번. 다음 주면 끝나요. 우리 이제 한 권 다 거의 다 그 지수로고 빼고는 다 끝나요. 다음 주면. 왜 수열 다 배우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지수 뭐야? 근데 우리는 일단은 중간고사에 먼저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이게 아마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많으면 수열까지는 안 가요. 거기까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단은 거기까지 나오고 문제집 하나 좀 문제집만 바꿀 거야. 바이블은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죠? 바이블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도 계속 보는 거야. 2학년 됐다고 막 불태우고 그러지 말고. 그럼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문제집만 살짝 더 어려운 걸로 해가지고 이제 볼 거예요. 근데 너희들 이렇게 믿고 이제 선생님이 예전처럼 일품이나 이런 거 했더니 완전히 이게 뭔 소린지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참 예전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원래 봐줬어야 되는데. 자, 11-3번. fx가 이건데 자, 이런 조건이 나왔죠? 그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뭐부터 해놓으라고? 치역부터 구해놓으라고. 치역부터. 그럼 0보다 크나 같으면 뭐 0이라고 쳐. 5분의 6이죠. 5분의 6. y는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정의역이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얘는 이제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와 얘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쌤이 두 교점을 찾는 것은 얘하고 뭐하고를 따져보라 했죠? y는 xy 교점을 찾으라고 했죠? 얘 역함수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치? 5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6은 x y 교점을 찾아라는 얘기야.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6은 5x 넘어가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3이 마이너스 따라서 x는 2하고 3이죠. 그럼 두 점은 뭐 콤마 뭘까? 2,2하고 3,3이겠죠? 왜? 둘 중에 한 군데만 넣으면 되잖아. 어차피 y는 x가 이거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 요 점 여기 점이니까 y는 x이기 때문에 x와 y 값이 같죠? 이해돼요? 근데 이렇지 않은 게 신기하게 이렇지 않은 게 있긴 있어요. 무리함수에서 그런 게 나올 건데 설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그 고등학교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경우에는 다르게 이렇게 같지 않게 나오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는 이만저만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데 이제 뭐 그것까지는 아직은 너희들이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야? 2,2하고 3,3하니까 루트 2죠? 어차피 여기 1, 1이니까. 그쵸?
아주 쉽죠? 자, 일단은 셈이 안푼 문제들 지금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10-1번부터 해서 9-1번, 9-1, 10-1, 11-1까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본 다지기하고 실력 쌓기에서 몇 문제 좀 셈이 이거는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문제 몇 개만 좀 풀고 그 다음에 뭐야? 유리함수죠?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 유리식과 유리함수 내용에서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부분 분수가 여기서 나와요. 알겠어요? 부분 분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들 따지고 갈 테니까 일단은 지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손으로 건드려 봐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선생님의 제자가 또 찾아왔어. 그 군대 첫 휴가인데 가장 먼저 들리는 게 저번에도 이번에도 다른 애 이번에 다른 애인데 꼭 이놈들은 군대 휴가만 나오면 집에 안 가고 쌤한테 먼저 안 되니까 그랬더니 교실 한번 좀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구경하고 갔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그래도 할애해서 온다는 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다 됐을 것 같은데. 다 됐어요? 자, 5분 좀 쉬었다가 실력 다지기. 뭐 기본 다지기는 너희들이 해보고, 그렇죠? 기본 다지기는 웬만하면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실력 다지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좀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3명 좀 볼 건데 한 4, 5문제 정도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유리식과 무리함수 일로 갈게요. 그래서 한 템포 끊어줘야지. 5분 후에 봅시다. 자, 볼게요. 4-11번 별표 한번 쳐놓고요. 11번 자주 나옵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들 같은 게 4-14번 같은 거죠. 4-14번 4-14번 15번 이런 것들 아주 좋은 문제예요. 4-14, 15. 그 다음에 16번은 이해만 하면 참 쉬운데 이해만 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16번 하나 보고 갈 거고요. 17번도 마찬가지. 17번도 볼게요. 아, 19번도 좋긴 한데 일단은 뭐 좀 봅시다. 자, 11번부터 한번 볼게요. 뭐야? 나 분명히 이거 설정해놨는데 왜 안 되지?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게 크거나 같다일 때도 있고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x에서 x로 함수 하나도 빼뜨리면 안 돼. 정의역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고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치역도 y는 a보다 크거나 같다야죠. 이것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a 값을 구하라겠습니다. 그럼 a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리려면 x-1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플러스 1 섞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뭐이 정도는 지금 이제 당연히 돼야죠. 1, 이렇게 생겼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뭐 어떻게 생겼을지 뭐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맞지? 맞죠? 그런데 정의역이 자 이쪽은 있으면 안 되지. 단조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A가 여기면 되느냐? 자, 정의역이 여기보다 크거나 같으면 치역도 여기보다 크거 같습니까? 아니잖아.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정의역이 여기면 치역은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그러한 지점이 어디 있을까? 이런 A가 여기 있어야죠.
그래야 치역도 A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만 돼야,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만 돼야 정의역도 A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도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단조 증가하고요.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A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면 요 점이 A여야 되죠. 그리고 대신에 이 그래프는 아래로 굴러 이런 모양이어야 돼. 그래야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도 작거나 같다. 이해돼요? 작거나 같은데 치역은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 문제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위로 올라오면 말이 되죠? 그치? 아, 요 점의 A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야? Y는 X지? 얘와 얘의 교점 찾아야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X.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요. 이렇게 뭔지 판단하면 계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야. 항상. 4, 1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얼마입니까? 4죠? 따라서 A는 4였다. 알겠니?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게 선생님이 풀면 쉬워. 쉽게 느껴지지만 너네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14번. 14번. 자, 요 함수와 우리는 절대값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꺾은선 그래프구나 라는 판단을 일단 해야 돼요. 꺾은선 그래프겠구나. 2라는 지점에서 꺾이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함수의 어떤 성질 같은 거. 그 다음에 gx는 2차 함수야. 근데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의 정의역으로 하는 합성함수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이건 무슨 문제죠? 무슨 문제지? 역함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문제야. 어찌 보면. 그렇죠?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얘를 우리가 합성하자니 좀 힘들어.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2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5죠. 2일 때 마이너스 5가 돼.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기가 1인 이런 직선이고요. 음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그렇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2고. 자, 이런 놈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놈은 이차함수지. 자, 우리가 2차 함수 1학기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배웠죠? 그리고 합성함수를 물을 때 최대 최소라는 것은 이 합성함수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x가 이거죠. 이 x는 뭐한테 해당이 되는 거냐면 fx에만 해당이 되는 거야. fx에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fx의 뭐가 치역이 얘한테는 정의역이죠. 이해됩니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0에서 5까지 겼습니다. 0에서 5까지면 이 fx에 대한 것만 따진 거니까 여기죠. 5면은 얼마 돼? 5면 5 집어넣으면 5 빼기 3이 2니까 3 얼마?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까지 기지? 마이너스 2까지. 얘가 아까 얼마였어? 얘가 마이너스 3이었나? 0일 때? 그림을 왜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fx라는 놈은 어떤 범위를 갖죠? 마이너스 2보다, 이거 마이너스 2였죠. 이거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이 범위를 갖지? 이게 이 gx의 정의역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 범위일 때, 이게 이제 정의역이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이거일 때 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부터 봐야죠? x 플러스 3의 전체적으로 될 것이고요. 플러스 9는 썼고 마이너스 9 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3이 이 범위 안에 있지?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얼마?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부터 얘가 더 멀리 떨어졌습니까? 얘가 더 멀리 떨어졌습니까? 얘가 더 멀리 떨어졌죠? 그거는 고1 때 배운 거 아니에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빼기 1이니까 3 이게 최대값이죠. 이해돼요? 따라서 합은 2 이렇게 됐니?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차 함수 2개 주는 경우도 있어요. 2차 함수 범위 주고 2차 함수 2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합성하면 4차가 되는데 4차 함수에 너네 최대치수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잖아. 그런 경우도 똑같아요. 먼저 주고자 한 것의 치역이 얼마인지 따진 다음에 그 치역이 다시 A의 X범위여서 A 최대치수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다음. 자, 4-15번. 쏙쏙 들어오지? 그래도 좀 배우는 게 있어갖고. 자, 요놈을 구해야 돼. 자, 요놈은 우리가 아쉽지만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 뭐 어떻게 예의 그래프가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생겼는지와 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둘의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 교점이 실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부터 이제 따져보면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이야. 2라는 데서 0이고요. 그치?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여기에다 집어넣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겼죠. 아이고. 이렇게 생겼죠. 맞죠?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리겠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저거가 됐어? 절대값이 붙은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만 알면 돼. 봐봐. 원래 이 함수가 이거죠. 거기에 뒤에 마이너스 2가 붙었다는 얘기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돼? 그거의 전체 절대값 걷어 올려잖아. 데칼코마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얘야 얘.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이해돼? 원래 이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2가 뒤에 붙었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전체의 절대값인가 데칼코마니. 이거 아니야. 알겠죠? 그다음에 y는 5분의 1 x는 자 기울기가 x가 양수면 5분의 1 x야.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4죠? 그럼 여기가 2쯤, 여기가 6인데 2쯤에 5일 거야. 5일 때 여기 1,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습니까?
절대값이 여기 있으니까 무슨 축 특징이야?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y축 특징. 몇 지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세 개. 알겠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잘한다는 것은 그래프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걔네들의 그래프의 성질이라든가 그렇죠? 아까 전에는 막 식이나 이런 것들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응관계나 원래의 정의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자기는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른다든가 이런 함수의 그런 걸 모르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래? 이렇게. 알겠죠? 이 그래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아 저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구나 이런 것들 따질 줄 알아야죠. 넘어가도 돼요? 다음 이거 본다고 했죠? 이거 본다고 했죠? 자 이거 봐봐 이게 웃긴 거야. 얘를 만족하는 x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합성을 했더니 g가 나왔어. fx 둘이 합성을 했는데 그럼 fx 뭐라는 얘기죠? 그치? fx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라는 건 그때의 정의역. 그러니까 y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항등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럼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은 요 점하고 요 점, 점이 딱 두 개만 있으면 되죠. 맞죠? 왜? 요 점만 있어. 항등함수 맞잖아. 요 점만 있어. 항등함수 맞죠? 그치? 두 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러한 x의 원소의 개수니까 정의역의 개수 그러면 몇 개야? 그러한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만드는 정의역의 개수 그러면 하나, 둘, 셋 맞습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0하고 알파 아니야 정의역은. 그럼 정의역은 0만 해도 되고 알파만 돼도 항등함수 되고 0 알파에도 항등함수 되는 거지? 그치? 실제로 그렇잖아요. 0 집어넣어봐. 그럼 f의 0이 얼마야? 0. f의 0, 0. f의 0, 0. 맞잖아. 알파여도 f의 알파가 어차피 알파죠. 그럼 f의 알파가 알파잖아. 그럼 3개인데 원소의 개수였으니까 2개.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거 보고 자기가 의미만 알면 되게 쉽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의미야. 다음 4-17번. 아 이거 아니지. 자, 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 얘가 역함수가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역함수가 존재하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x가 뭐보다 크면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고 x는 2보다 작은 경우. 왜? a 때문에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는 fx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1의 x 맞죠?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2 맞습니까? 이러한 직선이 되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얘는 a-1의 x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됐지? 이게 두 개의 함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두 개의 함수로 나눠진다고. 요 함수와 요 함수. 됐죠?
그러면 일단은 2일 때의 값은 둘 다 뭘로? 2일 때의 값은 똑같겠죠? 2일 때는 뭐 어떤 값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뭐 2a 플러스 한 개가 얼마야? 2 집어넣었을 때는 2a 플러스 4 4라는 이런 값이 될 거야. 맞죠? 자, 그런데 2보다 크거나 뜰 때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가야지 위로 가면 안 되죠. 그치? 그러면 일단 a 플러스 1이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쵸? a 플러스 1이 기울기니까 0보다 크면 a 마이너스 1도 0보다 커야 돼. 맞죠? 0보다 커야 된다고. 또는 만약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a 마이너스 1도 0보다 작아야죠. 맞습니까? 그치? 왜냐면 여기다가도 어차피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4 똑같단 말이야. 어차피 여기서 만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려면 a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또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더 작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지. 몇 번이야? 이래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조 증가여야 되거나 단조 감소해야 된다는 1대1 대응의 그래프의 성질을 아니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거죠. 그치? 이 말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는 말이며 다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가 되도록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울게요. 다음 뭐 할까? 18번은 쉬워요. 이거 18번은 쉬운 겁니다. 얘가 최대값이 10이 되도록 이라고 했죠. 그러면 gx를 먼저 보면 위로 볼록이죠.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그치? 요놈이 최대값이 되려면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fx가 그러면 얼마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어디까지. 그치? 그럼 그 범위가 나올 건데 그 범위가 다시 얘한테의 범위가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았어. 뭔 소리인지 보여줄게. 얘와 얘의 합성함수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면 4차 되니까 우리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얘의 그냥 범위만 구하라고. 최대치수 문제. 얘의 범위는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얼마? 3. 그럼 얘의 치역은 y는 뭐보다? 3보다 아래로 부르니까 크나 같다죠. 그게 얘의 범위야. 얘의 범위. 그럼 x는 3보다 크나 같다가 얘의 범위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얘의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니까 1이죠. 1일 때 얘가 최소가 될 수 있어? 최대가 될 수 있어요? 왜? 1이라는 놈은 그냥 얘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전체 이렇게 될 건데 뭐시기에 이렇게. 근데 1은 여기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안 되죠. 뭐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1이야. 근데 얘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야. 뭐 언제 최대겠어요? 여기가 최대겠죠. 3일 때가. 지금 얘기하려고 한 게 그거야 아까. 뭐 3 집어넣으면 답이죠. 3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죠. 그럼 3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9, 28 플러스 4, 3, 12 플러스 k가 11에
하면 얼마?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K는 16이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최대치수 문제는 다 풀어주게 생겼네. 다음 4-19번. 자, 뭐라고 되냐면 y는 fx가 3x 1-x. 자, 해가 0하고 1이라는 데서 갖는 거 맞죠? 얘 그래프의 일부분이다. 이때 x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일 때 함수 이거의 치역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방금 그 내용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돼요. x가 0에서 1 사이일 때 y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 사이야? 0에서 4분의 3 사이죠. 그치? 뭐 요것의 범위가 요것의 치역이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거났다는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f의 x에 따지는데 얘의 범위 내에서만이잖아. 0에서 4분의 3까지. 뭐 4분의 3이 이쯤 되겠지. 여기까지. 그치? 여기 치역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얼마야? 0에서 4분의 3. 됐니? 치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야. 요 그래프에. 다시? 자, 먼저 이 범위가 주어지면 이 함수 여기서의 치역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얘는 이 뒤에 거의 x의 범위야. 그럼 0에서 1까지일 때 여기서의 이 fx의 치역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그럼 이제 다시 얘는 이제 사라지고 fx가 있는데 0에서 얘 치역이 요거니까 이게 얘한테 정역이잖아. 다시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내에서의 치역을 구하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이 2분의 1보다 크잖아. 그럼 한 이쯤 된다고 쳐. 그럼 그때의 치역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죠. 여기까지. 치역 뭡니까? 0에서 4분의 3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0에서 4분의 3이다.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얘와 얘의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어떻게 생겼을까?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깁니다. 봉을 두 개 돼요. 이렇게 합성하면 4차 함수이면서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참고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4-20 이거 보고 끝낼게요. fx가 있어. fx가 얘네. 얘 역함수가 여기 있어. 자, 2,4라는 점 a의 좌표 어디 있어? 2,4야. ABCD의 넓이를 구하라. ABCD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F의 마이너스 4는 2다. 마이너스 4는 2다. 자, 요게 이제 결정적인 힌트죠. 요 점을 찾기 위한. 왜 얘가 2,3이면 여기 뭐 컴마 뭐니? 4,2겠죠. 근데 여기가 y가 2란 얘기는 여기가 2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 뭘 집어넣어야 2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 그쵸? 알았어. 마이너스 4, 2. 그쵸? 여기는 2,4. 여기는 4,2. 여기는 2, 마이너스 4. 그치?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야, 넓이? 높이 어떻게 구할 건데? 뭐 그렇게 구해도 돼요. 그래, 우리 얘가 불규칙 사각형도 아니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4에서 2 뺀 거 2의 제곱 4. 2에서 2 뺀 거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루트니까
2 루트 2. 여기는 요거에서 요거 빼면 6의 제곱. 그쵸? 요거에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6의 제곱. 플러스 루트 하니까 30, 72, 루트 72. 그쵸? 98, 72니까 6 루트 2. 그쵸? 그쵸?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8 루트 2 곱하기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점이 뭐죠? 얘네들 중점이죠. 뭐 얼마? 3,3. 여기는 이 중점이죠. 뭐 얼마?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빼면 4, 4, 16. 4, 4, 16 루트. 32니까 8, 3이니까 2 루트인가요? 4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그쵸? 이렇게 없어지겠네. 8, 4, 32.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예전에 쌤이 어떤 거 알려줬죠? 사르스의 공식하고 알려줬죠? 이럴 때 쓰는 거지. 2분의 1의 절대값 하나 다.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넣어야 돼. 2, 4, 마이너스 4, 2,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2. 처음 거 다시 한번. 사각형도 되고 오각형도 되고 육각형도 되고 다 된다고 했어. 그러면 곱한 것들의 합. 4, 16, 4, 4, 4, 16 빼기 이렇게 보는 거. 마이너스 16 플러스 4 마이너스 16 플러스 4. 그쵸? 절대값. 그럼 뭐가 없어져? 4 마이너스 하니까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16의 몇 배? 4배. 그걸 2로 나누면 32. 똑같이 나오죠? 그치? 이럴 때 써놓으라고 있는 거죠. 얘가 모양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서 그렇지, 만약 자 재수없이 이런 식으로 됐다면,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같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y 값이 여기서 같고 이런 식으로 됐다면 좌표점을 다 알았을 때 얘 가지고 넓이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구해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역함수까지 모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모두 배우면 이제 다 끝나는 건데,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금방 나가는데 순식간에 나가요. 특히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유리식, 무리식이 1학기 때 있었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2학기 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합쳐서 그냥 한 타임에 끝났어요. 그만큼밖에 안 돼. 분량이. 그리고 유리식, 무리식 합쳐서 한 타임에 끝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얘가 이렇게 얘까지 나왔으니까 요거 한 타임, 요거 한 타임 해가지고 두 타임이면 끝나면은 그게 뭐야? 다음 주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죠? 다음 주면 넉넉 잡고 다음 주 금요일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야. 근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또 마찬가지로 수요일도 다 끝나죠. 그죠? 수학적 기록부까지 다 해서 끝나죠. 이렇게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얼마나 이 교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네. 방학이 거의 끝남과 동시에. 원래 정상적이라면 원래 너희들 지금 방학 기간이어야 되는 거거든. 예전 같았으면. 그죠? 보통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거의 개학이니까. 그래서 방학이 20일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한 달이나 적어도 한 40일 정도. 선생님 때는 여름방학도 한 40일 됐는데. 35일, 40일 이 정도 됐는데. 뭐 토요일날 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방학이 아니야.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알죠? 역함수까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